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간호사가 몰래 빼돌려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에도 손을 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간호사는 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이 취소된 진통제를 약국에 반납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빼돌린 진통제는 아평과 성분이나 구조가 비슷해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트라마돌입니다.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중독성이 있는데 간호사는 빼돌린 약을 주사기로 직접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감사 조사 1차는 끝났고 이제 병원 내부적인 조사 진행 중인데 그 내부적으로는 막 손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대병원 감사실은 이 간호사가 진통제를 빼돌린 정확한 시점과 양을 확인하는 한편 향정신성 의약품 등 다른 의약품까지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병원 측은 이 간호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직접 처방을 내렸는지를 비롯해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12건을 인정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MBC가 연속 보도한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 고용노동부에서 12건이 사실로 드러났고 의혹을 부인했던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도 이 전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 일과 신용카드 가입 강요 등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 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선점도 손녀가 이용하도록 회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갑질로 인정돼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서 직원들은 전부 다 환영을 하는 분위기고요. 앞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병철 회장님이 사퇴를 하더라도 징계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병철 전 회장이 사퇴했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문체부에 공문을 받는 대로 제주도 체육회로 이첩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사임하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이 전 회장은 제주도 체육회장을 비롯한 회장직과 임원에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병철 전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또 회장 직위를 이용해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모든 예약을 인터넷으로만 하도록 조치했고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맞춤형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인데 교원 수급이나 평가에 혹시 어려움은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학생들 앞 교단이 아닌 카메라 앞에 선 교사. 모니터로 학생들을 마주해 수업에 나섭니다.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되는 거에서 찬성해.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를 우리 띵킹보드, 띵커벨, 띵킹보드에다가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학생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범죄 심리학과가 꿈인데 온라인 수업을 찾아보니 심리학 수업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고 제 꿈과 관련되어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도내 고교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14과목을 편성한 제주 온라인 학교. 제주고등학교 안 3,0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물을 마련하고 정식 개교했습니다. 첫 해 교사 8명 등 교직원 13명으로 시작한 온라인 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24개 과목으로 늘리고 수강 학생도 700여 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맛보지 못하고 그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접할 수 없는 기회의 교과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주도교육청은 온라인 학교 배정 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편성해 교사를 늘리더라도 학교 현장의 교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려가 제기된 수업평가는 수행평가 위주로 진행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필평가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은 수행평가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수행평가는 온라인 또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 온라인 학교는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과정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20년째) 이어온 사천 에어쇼가 규모와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항공산업을 체험하고 즐기는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우주 항공 기술을 선보이고 세계 각국에 수출도 하는 우주 항공 방위 산업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에 시작돼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사천 에어쇼. 매년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는 성공했지만 그 효과를 산업으로까지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종합항공기 제조업체인 카이를 비롯해 수많은 우주항공 기업체들이 사천에 직접 돼 있고 우주항공청까지 개청했지만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서울에어쇼, 아덱스에 비해 전시 면적은 10분의 1, 참여 기업 수는 35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산업전이랑 에어쇼 행사를 분리해서 일단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사천 에어쇼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산업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상남도는 카이,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공군 등과 손잡고 2026년부터 사천 에어쇼를 세계적인 우주항공 방위 산업전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전시 체험 행사와 함께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우주항공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수출 상담회도 여는 산업전시회와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전시 면적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컨벤션 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이 글로벌 산업축전으로 바꾸어서 이제 이 산업이나 기술 면에서 세계 각국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공군도 세계 공군지휘관 회의와 항공기 군수지원협의체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공군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탭니다. 수출을 했거나 수출이 임박한 국가들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좀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 경상남도는 서울 아덱스가 열리지 않는 짝수회에 사천 에어쇼를 개최하고 우주항공 산업 전시회로 특화하는 등 아덱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사천 에어쇼를 세계 3대 에어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인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 확인하시고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겉옷도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귀포는 23도, 제주는 20도에 그치겠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다만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이 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18도, 서부와 동부 지역 17도, 산지 10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18도에 그치겠고요.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23도, 산간 지역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에도 강풍이 이어져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골조 공사 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낙찰자 선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조 공사 2곳을 모두 시공 능력이 안 되는 수도권 업체가 맡게 됐다며 도내 노동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선정이 지역업체가 아닌 육지업체 선정에 선례를 남겨 지역건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보훈청이 부산의 문구 유통업체에 독립유공자 발굴 용역을 맡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용 도의원은 해당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절반 이상이 명단이어서 대학교 발표 자료 수준이고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언급이 없는 데다 제주어를 몰라 인터뷰도 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적격성을 잘 판단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의원을 서귀포의료원에 맡겨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6차례나 민관협력의원 운영 의사를 모집했지만 실패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서귀포의료원에 맡기는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도의원은 서귀포의료원도 의료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당초 목적대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할 수 있을지 계획이 허술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취지도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모바일 결제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의 모바일 결제는 2만 9천여 건으로 지난 1월보다 8배 늘었고 결제 금액도 4억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전통시장 등에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61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차장이 별관 증축 공사로 임시 폐쇄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별관 증축 공사를 시작하며 청사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별관은 현재 주차장 부지에 2026년 3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주차면은 80면으로 지하에 조성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전에 열리는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오영훈 도지사의 백통신원 방문과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예정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외국인 범죄와 경찰관들의 성비위, 병가 중 해외여행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 성범죄 등록 대상자는 1,765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의 성범죄 등록 대상자 전담 관리 인력은 4명으로 한 사람이 평균 44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 명이 5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